전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하면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기업가 입장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오케이?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어떤 분석을 분석 도구 놔두고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하면 어떻게 생산하는 거, 어떻게 생산하는 거예요? 자본과 노동 자본과 노동을 이용해서 그냥 자본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노동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자본과 노동을 적절하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말하면 체계적으로, 그렇죠? 네. 체계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멘트를 만들려면은 모래하고 자갈하고 시멘트를 적절하게 뭐 해야 돼? 적절한 비율로 배합을 해야죠. 네. 그런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체계적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배합 또는 콤비네이션 하는. 고정된 비율로 하지 말고 적절하게 배합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생산 방법이죠.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오케이? 보다 말로 이제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합한다. 그럼 체계적으로 배합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일치하도록? 노동을 한 단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자본 단위로 표시하면 그게 뭐예요? 임금이죠. 임대료 비율이죠. 그렇죠? 네. 이것을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은 분수를 그냥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분수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죠? 네. 그러니까 2분의 1을 어떻게 해석해요? 2분의 1을 어떻게 해석해요? 2분의 1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가 주어요? 2분의 1을 해석을 하라면 2분의 1을 해석을 하라면 이놈과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봐. 2분의 1을 2분의 1은 반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2분의 1은 반이란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무엇이 반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반이야? 1이 반이요? 2가 반이요? 1이 반이죠. 뭘 기준으로 했을 때?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이 반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분수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분수를 계산만 했지 분수가 뭘 의미하는 건가를 분모와 분자를 나누어서 설명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다 하면 반이란 말인데 1이 2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은 뭐예요?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주어가 되는 거고 2는 뭐예요? 단위가 되는 거예요. 단위. 뭘 측정하려면 단위가 있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단위 없이 뭘 측정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핸드폰 가격이 얼마예요? 핸드폰 가격이 얼마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가격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할 때 주어는 핸드폰이죠. 단위가 뭐예요? 원이죠. 반드시 어떤 것을 가치를 측정하려면 단위가 있어요. 꼭 단위는 화폐 단위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재화를 다른 재화를 단위로도 쓸 수 있다 말이죠. 오케이? 다른 재화를 단위로 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화폐도 하나의 재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임금 임대료 비율이다 할 때는 자 임금 임대료 비율이 2분의 1이다. 2분의 1이었다. 할 때 2분의 1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의 가격이요? 자본의 가격이요? 노동의 가격? 그러니까 노동의 가격이요? 자본의 가격이요? 주어가? 노동의 가격이죠. 노동의 가격이에요. 주어가 뭐예요? 이거 분자라고 그래요? 분모라고 그래요? 분자고. 이것은? 분모죠.
그러니까 항상 자를 주어로 생각해. 노동의 가격이다. 노동의 가격이 무엇을 단위로 했을 때, 자본을 단위로 했을 때 반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동이 단위가 있으면 노동 한 개하고 노동의 가격이 노동 한 개하고 노동 두 개하고 자본 한 개하고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가격이 이 가격이 하나가 1이면 이거 하나는 2분의 1이니까 두 개 합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가격이 자본 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분수가 나오면은 항상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계산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L4K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을 둘로 나누면은 이것은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무엇을 똑같이 했으니까 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낸 거예요. 이것을 자본의 생산성 단위로 표시합니다. 자본의 생산성 단위로 표시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2분의 1이다 그 말은 노동의 생산성이 자본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동의 생산성이 노동 한 단위 생산성이 자본 한 단위 생산성보다 2분의 1이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자본을 기업가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노동과 자본을 최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오케이? 최적으로 배분하면은 최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R분의 W하고 M TS LK는 MPK MPL이다. 노동의 생산성을 이것을 마지널 프로덕트 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노동의 생산성인데 이 말은 이것은 그러니까 단위는 자본 단위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노동만 비교하게. 자, 이것은 노동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래서 얻어지는 베네핏 이익이다. 이것과 이것이 뭐하도록 일치하도록 해야 된다. 오케이? 결국은 뭐예요? MB 우리가 대표적인 MB는 MC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그 경제에서 항상 그 상황만 바뀌지 본질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자본과 노동을 최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을 들어가는 비용하고 노동이 가지고 있는 베네핏하고 노동이 가지는 코스트가 같아지도록 단위는 자본을 표시하고. 오케이? 네. 거꾸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R분의 W 또는 L분의 MPK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이것은 뭐예요? 이건 자본이 단위가 되는 거죠. 자본의 생산성, 베니핏이 자본이 가지고 있는 코스트보다 같아지도록. 코스트하고 베니핏이 같아지도록. 단위는 노동으로 쓰고. 그렇죠? 이거 똑같다.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그 경제에서 가장 놀라운 식은 MB는 MC예요. MB는 MC. 거의 여러 군데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다. 오케이? 생산량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맞아요? MB는 MC. 같아지는. 생산 방법도 MB는 MC. 그렇죠? 생산 방법도 MB는 MC.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생산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하는 것도 뭐겠어요? 결국은 MB는 MC가 되도록. 오케이? MB는 MC가 되도록. 그러니까 MB는 MC는 그 모든 그 상황에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식이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죠? 자, 요새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다시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그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했죠? 네. 이해한 것을 더 명료하게 그러니까 그림이 있고 그 경제를 표현하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림이 있고 수식이 있고 말이 있어. 그림, 수식, 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림, 수식,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림으로 표시하고 수식으로 표시하고 말로 표시하고. 세 개 다 중요해요. 근데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 말이요. 말이 제일 중요하죠. 이것이 진짜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시하기, 심플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수식이나 그림을 쓰는 거죠. 그림이나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보다 명료하게 또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이나 수식을 쓴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 말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표현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식을 썼으니까 그림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게요.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까 여기 LK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등비용설이었고 언제 그 최적 그러니까 노동을 이만큼 쓰고 자본을 이만큼 써. 이 기울기로 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최적 배합이다. 노동과 자본의 최적 배합을 이렇게 생산하는 똑같은 물건을 생산할 때 결국 MB는 MC가 되도록 생산해라. 오케이? 최적 배합으로 생산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임금이 올라갔어요.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최근에 아르바이트 할 최저임금이 올라갔죠. 최저임금이 상승했다 그 말은 최저임금이 상승했다 말은 돈 가지고 노동을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고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노동을 적게 고용하게 되죠. 똑같은 돈으로 기업가 입장에서 똑같은 돈으로 노동을 적게 고용하게 된다. 요렇게 자본은 그대로 있는데 적게 고용하게 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게 된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상승했다는 말은 1번 동일한 비용으로 노동을 적게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본의 가격은 싸졌어요, 비싸졌어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자본 가격은 싸졌다, 비싸졌다, 동일하다. 어느 건 맞아요? 자본 가격. 속으로 자본을 고용할 수 있는 양은 변하지 않았죠. 이것만 생각하면은 자본 가격이 안 변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노동으로 살 수 있는 이 노동으로 살 수 있는 자본의 양이 이 자본으로 살 수 있는 노동의 양이 이렇게 많았는데 자본으로 살 수 있는 노동의 양이 적어진 거죠. 자본이 비싸진 거예요, 싸진 거예요? 비싸진 거. 노동이 비싸지니까 자본으로 살 수 있는 노동의 양이 적어졌어요. 적어졌어. 적게 살 수밖에 없어 노동을. 자본으로 산다면. 그러니까 자본 가격은 싸졌다 비싸졌다? 적게 사니까. 비싸졌다.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최저임금이 상승했다는 말은 노동의 자본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자본의 가격은 적게 노동을 하죠. 그러니까 자본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의 가격은 싸졌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사람은 자본의 가격은 화폐 단위로 안 변했어. 노동의 가격은 떨어졌어. 그러면 자본 가격이 안 변했다고 그러는데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상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동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이다. 오케이? 근데 자본 가격이 떨어지고 노동 가격은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자본을 기업가는 이윤을 극대화하니까 자본을 많이 쓰겠어, 안 쓰겠어? 많이
많이 쓰죠. 그래서 딱 이렇게 그대로 그냥 이 등량 생산한 기술은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최저점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리 가는 거죠. 최저점이. 그러죠? 그러면 최저점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하면은 무엇은 많이 썼어요? 무엇은 많이 썼어요? 자본은 싸니까 많이 썼죠. 싸지니까 많이 쓰고 노동은 비싸니까 적게 쓰고. 오케이? 네. 그래서 최저점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 요새 그 무인 카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무인 카페. 옛날에는 카페 안에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지금 요새 최저임금이 상승했죠. 최저임금이 상승하니까 이쪽에서 일이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이 점은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상승하기 전에는 최저점이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최저점이 상대적으로 노동은 비싸지고 자본은 싸졌어. 그러니까 자본으로 생산 방법을 더 많이 쓰는 방법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본 집약적에서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이라고 해요. 노동 집약적. 노동을 많이 쓰는 것은 노동 집약적이라고, 자본을 많이 쓰는 것은 자본 집약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생산 방법을 쓰다가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법으로 생산 방법을 바꿔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을 더 이상 고용 안 하고 아르바이트생이 기계를 써서 무인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생겨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방법을 바꾸는 거죠. 생산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오케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자, 선진국과 후진국 있어요. 선진국하고 후진국 있으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똑같은 생산하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건 노동이고 K. 자, 이렇게 있고 이거 있을 때 어느 것이 이 등량 이 등비용사가 이 비선할 때 임금이 어디가 싸요? 임금이 어디가 싸요? 이쪽 임금이 싸죠. 네. 임금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싼 것이 이것이 선진국이라고 봐야 돼, 후진국이라고 봐야 돼. 후진국. 후진국이지. 임금이 싸니까 후진국. 이것은 임금이 비싸죠. 네? 상대적으로 하니까 뭐 여기는 어디? 선진국이 되는 거죠. 오케이? 생산 방법은 기술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기술은 동일하다. 기술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은 등량선이 동일해지죠. 등량선이 동일해져. 잠깐만. 등량선이 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등량선이 동일해요. 이렇게. 그렇죠? 등량선이 동일해요. 기술은 동일해요. 근데 서로 임금이 선진국 임금이 비싸고 후진국 임금이 싸.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이 나라는 생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가 최저점이 된다. 여기가 MB는 MC가 돼. 여기는 후진국 여기가 최저점이 돼. 그러니까 후진국은 무슨 방법을 써야 똑같은 방법 쓰더라도 노동을 많이 쓰고 자본을 적게 쓰죠. 그다음에 선진국은 똑같은 것을 생산하더라도 노동을 적게 쓰고 자본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후진국은 무슨 방법을 써요? 노동 집약적인 생산 방법을 쓰고, 선진국은 무슨 집약적인? 노동 집약적이 아니고 자본 집약. 자본 집약적인 생산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생산 방법은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무엇에 따라 달라져? 임금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임대료는 이자율로 생각하면 돼요.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미국 이자율이 더 높아요? 한국 이자율이 더 높아요? 미국 이자율은 지금 몇 퍼센트? 0%. 한국은 0.75%.
그러니까 대부분은 미국 이자율이 한국 이자율보다 낮다고. 선진국일수록 이자율이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이자율이 낮아. 그러니까 4번이 싸다고 말이죠. 오케이? 후진국은 임금이 높죠. 임금이 높고 이자율.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것은 낮고 임금은 높아. 그러니까 임금 임대료 비율이 높은 거죠. 선진국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세력 생산 방법이 자본 집약적인 방법을 쓰고 후진국은 노동 집약적인 방법을 쓴다. 오케이? 네. 생산 방법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점점 원래는 어떤 나라였어? 우리나라는 시간적으로 보면 후진국에서 점점 선진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방법이 이것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이 등량선의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죠. 가팔라지고 있죠. 네. 지금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가팔라지겠어, 안 가팔라지겠어?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우리가 호주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요, 낮아요 지금? 맞아요. 낮죠. 좀 지나면은 호주하고 거의 같아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거이 가팔라지겠죠. 그럼 생산 방법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 집약. 자본 집약적인 방법으로 하니까 뭘 덜 쓰게 되는 거예요? 노동을 덜 쓰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고용된 사람은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고용된 사람은 좋죠. 더 많은 임금을 받으니까. 근데 고용된 양이 적을까 많을까? 자본 집약 노동을 적게 써버리니까. 일자리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일자리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은 어떻게 되고? 올라가.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연스러워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임금은 올라가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러워요. 두 개를 동시에 얻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임금이 올라가니까 일자리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는데 일자리를 계속 늘려라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임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일자리를 늘려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도 늘려라 막 기업한테 강요를 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도 늘려라 막 그러고 막 왜 일자리를 줄이냐 채용을 안 하냐고 두 개 다 늘리라 그랬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했어? 기업은 생산 방법이 효율적이 되겠어, 비효율적이.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겠어요, 안 발생하겠어요? 이익 발생. 손해가 되죠. 그렇죠? 오케이? 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것이 무조건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죠.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자,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뭐 이렇게 수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자, 말로 다시 기업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기업은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생산한다? 자본과 노동을 가지고 생산한다. 어떻게 생산하는가라는 말은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그 말이죠.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 최적. 그럼 최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다? 노동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노동의 비용하고 노동의 생산성이 같아지다. 자본 단위로 자본 가지고 한다면 자본의 비용하고 자본의 생산성이 같아지다. 오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노동을 고용하는데 노동을 고용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얻어진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익이 같아지도록. 그렇죠? 그게 최적이죠. MB는 MC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임금 임대료 비율하고 한기기술적 대체율이 같아지도록 또는 무엇과 무엇이 같아지도록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등량선하고 등비용선이 접하도록 그때 주어진 점에서
가장 최적점이 생긴다. 오케이? 네. 경제라는 것은 뭐예요? 경제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이전보다 좋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이전보다 좋은 점이 없죠.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이것은 천국이야. 더 좋은 점이 없어. 더 좋은 점이 없어, 이것보다. 그렇죠? 이 점은 어떻게 돼? 좋아. 이 점은 좋아요, 나빠요? 좋아. 이 점도 좋아. 그렇지만 이 점은 이전보다 비교할 때 더 좋은 점이 있어버려. 내가 이걸 선택한다는 것은 이걸 선택하면 뭘 선택을 못하게 돼? 이걸 선택을 못하게 되죠. 이거 뭐예요? 기회비용이 더 커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선택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점 없으니까 이전보다 더 기회비용이 더 작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최적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경제 원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가는 어떻게 어떤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기업가의 사고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최고의 사고 방식일까요? 최적을 찾는 거. 그렇죠. 최적을 찾는 것이죠. 그렇죠? 최적을 찾는 거. 그럼 최적이란 무엇이냐? 할 때 최적을 찾는 것이 기업가다. 최적을 찾는다는 것은 더 좋은 점이 없는 그 점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것은 무엇과 무엇이 일치하는 점? MB하고 MC가 일치하는 점. 개념적으로 그것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죠. 그래서 자원이 그렇게 됐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기업가는 예를 들면 기업가의 목적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업가의 목적이 고용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익을 주고. 기업가의 목적은 예를 들면 임금이 올라가면은 고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임금이 떨어지면 고용을 늘리고. 그러죠? 정부가 기업가한테 고용을 늘려라 하는 것이 적절해요, 안 적절해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아요. 여기가 최적인데 더 늘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최적점으로 이하로 가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 기업이요. 기업이 다 부담해야 되잖아. 오케이? 진정으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재화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재화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재화 예를 들면 그 농산품이든 공산품이든 뭐 상관없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꼭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누군가가 노력해서 만드는 거예요? 노력해서 만드는.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죠. 어떻게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만들었다 해서 다 끝나요? 뭐 해야 돼 또? 잘 만들었어. 그런데 무엇이 안 돼버리면 망해버려요. 팔리지 않으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 파는 데까지 성공을 해야 돼. 그래야 다시 돌려야 돼. 그러죠?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누구예요? 주도하는 것이. 누가 주도해? 정부가 주도해? 소비자가 주도해? 누가 주도해? 기업이요? 기업이 주도하죠. 기업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업가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기업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업가는 돈 버는 사람이다. 그래갖고 장사꾼이다. 뭐 이렇게 하면 이 기업가는 돈 버는 사람, 돈 버는 존재, 네? 돈을 좋아하는 존재, 뭐 장사꾼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적 가치를 약간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 근데 사실은 기업가가 아니면은 절대 이런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파는 것도 쉽지 않고 이거 돌리는 것이. 물론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돌리지만 이윤은 추진력이에요, 일종의.
이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이윤이라는 것은 일종의 돌아가기 위한 윤활유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윤활유. 그렇죠? 이 기업가가 이윤이 없으면 어떻게 돌리겠어요? 빡빡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경제는 순환인데 돌아가는 게 중요해. 누가 이걸 돌리냐고 말이에요. 정부가 돌려, 소비자가 돌려, 기업가가 돌려. 주도적으로 기업가가 돌리잖아요. 그래서 기업가가 정말로 그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기업가는 존중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예요? 진정한 애국자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도 기업가도 아니고 누구예요? 기업가다. 오케이? 그래 안 그래? 네. 그렇죠. 더 진정한 애국자는 누굴까? 더 중요한 애국자. 기업가는 팔려고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기업가는 생산이고 기업가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두 사이에 가격이 존재하죠. 이 가격이 존재하는데 기업가는 가격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떨어지면 좋겠어? 소비자는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내려갔으면 좋겠어? 내려가면 좋겠죠. 근데 기업가하고 소비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상반돼요? 상반되잖아요. 상반되죠. 여기는 이쪽으로 가격을 올려버리면은 여기는 이제 손해보는 거고 여기를 떨어뜨리면 여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격이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이 어떤 가격이어야 돼? 적절한 가격이어야 돼. 최적 생산량이 중요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말 안 쓰지만 최적 가격이 돼야 된다. 오케이? 최적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그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부요. 정부가? 소비자. 아니. 누구요? 기업가. 경제학자야. 오케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경제학자다. 오케이? 그러니까 진정한 경제학자는 진정한 애국자다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자가 없으면 경제학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해주면은 이게 그 경제학자를 위해서 가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가격의 원리를 원래 가격의 원리는 지가 알아서 돌아가게 돼 있어. 근데 돌아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될 거예요. 이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전파해야 돼? 기업가한테, 생산자한테, 정부한테 정확하게 파악을 하도록 이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해주는 것이 뭐예요? 경제학자의 임무다. 그래서 경제학자는 기업가는 진정한 애국자고 경제학자는 총체적인 애국자. 예? 주도적인 애국자고 총체적인 애국자는 경제학자가 돼야 한다. 여러분들은 뭘 듣고 있어요? 경제 원론 듣고 있죠. 기업가의 관점에서 경제 원론을 또 듣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경제 원론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기업가이고 소비자이죠? 그러죠? 기업가이고 소비자야 아니야. 그러죠? 네. 오케이? 기업가이면서 소비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국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경제 원론을 듣는 목적이다. 경제 원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국자를 양성하는 교육과 과정이다. 오케이? 네. 오케이.